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의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용산의 대통령각하 및 그 비서진들, 또 뭐 경호실, 여타 주요한 기관에서도 제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아마 요약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고향집인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도 김규현 원장께서도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옆에 있는 그 동료 직원들이 제 방송의 내용을 요약해서 김규현 국정원장께도 보고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 방송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제가 전에 있던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 상대로 돈벌이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흐리게 한다거나 또 뭐 긴급이니 뭐 신속이니 뭐 속보니 이렇게 해가면서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할 생각이 1도 없다는 것을 아마 국민 여러분께 아실 겁니다. 이미 제 방송을 대통령각하 및 대통령실, 또 경호실, 국가정보원 같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면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무슨 뭐 누구를 욕하자는 것도 아닌 것을 아실 거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수준과 국민들의 이 사고방식을 조금 더 품위 있고 격조 높은 수준까지 고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민교육방송, 국민계도방송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오늘은 제가 이 주말을 맞이해서 제 고향집 식구들한테 좀 잠깐 짧게나마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심지어 뭐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알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상에 아마 가장 위대한 위인이다, 위대한 장군이셨다라는 점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분은요, 무슨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벼슬을 하셨던 분도 아니고요. 일개 군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으로 치면 해군의 무슨 작전 사령관 이런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별자리도 아닌 그냥 보통의 하급 지휘관이셨죠. 그러나 그분이 왜 역사상에서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지는 제 입으로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도 부인도 가정도 돌보지 않았던 나쁜 아버지요, 나쁜 남편이요, 나쁜 가장일 수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대한민국의 원류였던 조선, 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조선을 이루고 있는 그 국민들과 또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그 체제를 보위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노력과 희생을 다 하셨던 진정한 우리나라 역사상의 위인이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고향집에 있는 우리 후배들, 또 현재 국정원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의 칼날을 앞에서 뽑아서 진두지 하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김규현 원장님, 제게 사적으로는 선배님이 되시는데, 김규현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두 칼을 보면요, 각각 삼척 서천 천하 동색, 일휘소탕 혈렴산하, 이런 문구가 각기 8자씩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삼척입니다. 세척의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도 빛이 변하고, 이 장검을 뽑아서 크게 한번 휩쓸게 되니 피로써 산과 강을 물들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척 서천 산하 동색이요 일휘소탕 혈렴산하입니다. 이것은 한 무장 이순신 장군의 그 결의에 찬 그 뜻을 이 칼에 새겨놨는데, 당신께서는 이 칼에 쓰여진 대로 삶을 살다가 장렬하게 노량해전에서 적의 왜군의 총탄을 맞고 산화하셨던 이 나라의 진정한 무인이자 이 나라의 영웅이셨고, 이 나라를 구해내신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 애국자 중에 애국자셨음을 우리 모두 지금도 아산 현충사에 그분의 영종과 그분의 관련된 그 소장품들을 그 귀한 보물로 또 보존을 하면서 국민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이순신 장군의 삼척 서천 산하 동색이요 일휘소탕 혈렴산하,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지금 김규현 원장께서 이제 신규 원장 부임하신 후에 당시 그 조상준이라는 기조실장이 왔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현재 그 조상준 검사는 이미 국가정보원을 떠나고 후임이 지금 다른 분이 와서 기조실장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조상준 기조실장 그 옆에 또 조상준 기조실장을 에워싸고 문재인, 서훈, 박지원 시절에 붙어먹었던 그런 두더지 쥐새끼들이 잔뜩 몰려와서 화목해야 됩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서로 질투하거나 이런 일 없이 다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조상준 기조실장을 기만하였고, 동시에 이 국가정보원 내부에 있는 감찰실이나 감사관실 혹은 기조실 인사과 이런 등등의 마피아들도 이 조상준 검사 주변을 둘러싸고 김규현 원장은 이 개혁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이 김규현 원장의 이 개혁 드라이브를 갖다 이렇게 막아서 대체한 상황이 됐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상준 기조실장이 튕겨져 나가서 이제 회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점에 있어서 김규현 원장님과 개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충성스러운 우리 전사 후배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원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국가정보원의 그 우리 에이스 요원들은 여러분들의 앞가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을 뭐 보좌를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잘못되어진, 이 비뚤어진 정도가 아니라 운동장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뒤집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 펴고, 또 망가진 국가정보원, 국가비밀정보조직을 영하히 재건하여서 국가와 국민 앞에 올바른 충성을 할 수 있는가, 이 점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규현 원장께서 개혁을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단 한 발짝도 뒷걸음치는 일이 없게끔 김규현 원장을 잘 보좌하십시오. 그리고 김규현 원장께서는 제가 다른 우리 그 동문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대단히 또 신중하시고 냉철하신 그런 또 이 아주 그 이성적인 분이라는 얘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규현 원장을 이제 폄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김규현 원장께서 현재 개혁을 하신다고 하면요, 지금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하도 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그 소위 작황이라고 하는 거,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hin란도 하고 비난도 했었습니다만은, 자, 김기현 원장께서는 배운 사람답게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장 산하에 있는 모든 우리 요원들은 김기현 원장보다 더 먼저 10걸음, 100걸음 앞장서서 척후배 역할을 하면서 목을 걸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개혁 과제는 결코 피 흘림 없이, 뼈를 깎는 고통 없이 어떠한 것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굳이 거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퇴직한 자들 가운데서도 외국의 정보기관에 흡수되어서 첩자질에 됐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행동 양태를 보면은요, 신문에 아주 그 낯간지러운 기고문을 올립니다. 양비론 혹은 양시론식의 이론을 펴가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공산당을 찬미하는 글을 올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의 언론사나 일본의 언론사 혹은 그 유사한 곳에 근무하는 그 여인들과 통정을 하고 돈을, 금품을 수수해 가면서 몰래 그 돈을 자기의 가족들의 통장을 통해서 은닉해 놓은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요, 당시에 이 서훈의 그 신임을 받던 국장들에 의해서 보호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범죄라는 건요, 간첩 행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파면은 고사하고 승진을 해서 주요 간부직까지 갔던 이 참담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기현 원장님, 앞으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포함한 거짓말 탐지기, 헛탐기를 모든 직원들에게 시행하십시오. 이 질문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귀하는 공작 출장을 하면서 주재국 혹은 해외에서 그 현지의 정보기관이나 첩보기관으로부터 회유당한 일은 없는가? 또 붙잡혀서 금품을 받고 오히려 역용당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가? 양심껏 밝히길 바란다. 혹은 귀하는 언론사 직원들과 접촉하는 일이 있는가? 또 그 언론사에게 내부의 정보를, 또 귀한 첩보 자료를 유출한 적은 없는가? 이런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다른 항목으로는 귀하는 국내 정치인들과 만나서 내부 사정을 알려주거나 일방적인 정보를 갖다가 유출시킨 것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그 거짓말 탐지기는 아주 분명하게 그 참과 거짓을 밝혀냅니다. 제가 거짓말 탐지기 탔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중국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그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방에 이제 가게 됩니다. 제 옆에 방에는 저와 같이 또 중국에 파견 나갔던 이가 하나 같이 거의 같은 시간에 거짓말 탐지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략 1시간 정도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있었던 그대로 답변을 하고 하나도 꺼리낌 없이 그 방을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옆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봤더니 뭐 부정하고 소리 지르고 뭐 쌍욕조지거리가 나오고 그런 험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자가 바로 중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적들과 내통한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가 그거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자는 그 이후에도 어떠한 그 신비한 재주를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진급도 하고 또 다른 해외 지역도 가고 최종적으로는 중국에도 가서 또 근무를 하게 돼요. 이런 거 보면요, 저는 중국에 있는 방첩 정보기관, 국가안전부, 중국의 국가안전부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최근에 대만에서 발간된 그 중국의 비밀 정보 조직과 간첩 행위라고 하는 그 정보 조직에 대한 책자가 나와 있는데, 저자는 다름 아닌 중국 그 정보사령부에서 장군으로 전역한 옥년경이라고 하는 그 장군께서 지으신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도요, 대한민국에 의해서 돈으로 매수됐던 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처형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실려 있어요. 보니까 다 그런 것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대만에서조차 2005년, 6년도에 벌어졌던 그와 같은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 의해서 돈으로 매수돼서 중국의 정보를 팔아먹었던 중국의 입장에 보면 중국의 매국노이자 간첩 역할을 했던 자들이죠. 그들을 처단을 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업종에 종사했던 제가 우리의 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안전부나 공안부를 왜 칭찬하느냐? 저는 그들의 요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가, 그들의 조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섬길 대상이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 인민이겠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배반하고 대한민국 정부 요원들에게 돈에 넘어가서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협조했던 자를 발견하고 그를 처벌하고 처단하는 것은 극히 잘한 일이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안전부는 몹시도 훌륭한 조직이다. 그리고 몹시도 국가 보위를 위해서 방첩 활동을 그 어느 곳보다도 훌륭하게 수행했다.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정보 세계에서 또 비밀 공작 세계에서는 적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충분히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목욕도 같이 하고 뭐 술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정보는요, 현재 제가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에 전염됐던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진짜는 말입니다. 미국에 전염된 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김기현 원장, 김기현 원장께서는 미국 통이시고 영어도 잘하시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역대 국장, 역대 국가정보원장 했던 사람들, 자녀들 전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집 아이들이 꽤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집만 해도 여러 집이 되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 국적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거점에 나아가서 미국 CIA나 미국의 다른 부서에게 협조하고 포섭이 돼서 그쪽에다가 정보 제공을 해주면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는 미국 시민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시티즌십, 시민권을 받게 했던 건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 드는 거는 우리 주변의 열강에 미국, 중국, 뭐 일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없었을 것 같아요. 러시아 또한 있을 겁니다. 왜? 러시아는 저도 만나봤지만 과거 KGB 또 그 KGB가 국내 보안과 방첩, 그 다음에 해외 공작 담당하는 FSB하고 SVR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정말로 그 영국의 MI6만큼이나 철두철미한 자들이 바로 러시아, 구소련의 정보 요원들이에요.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정보 세계에 이 공작을 다뤄봤던 사람들끼리는요, 진짜 진정한 공작관, 그 전문인들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영국의 비밀 첩보부, 보통 MI6라고 그럽니다. 혹은 또 뭐 SIS라고도 하는데, 그 영국 요원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또 미국 요원들, 또 러시아, 구소련 요원들이 매우 훌륭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직접 경험했던 중국 사례를 보면요, 중국의 공안부나 안전부 역시 공산주의 국가의 그 비밀 첩보 정보기관으로서 매우 훌륭합니다. 그들의 본연의 임무를 매우 잘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지금 대미 라인이 억만으로 되어 있다. 특정 학교 특정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상적으로 왼쪽으로 혹은 김대중 사상과 문재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북미 라인의 전선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죠. 김기현 원장께서는 지금쯤 그 아이들을 다 그 교체하도록 지시를 내리시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믿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최근 들어서 그 미국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는 단순한 외교안보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가치 동맹 국가고요. 또 절대 지켜야 될 비밀 정보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상으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명문화된 그 규정이 조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미국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결코 눈뜨고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안보 동맹, 우리의 정보 동맹, 또 우리의 혈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켜준다는 것은, 미국을 돕는다는 것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길이요, 또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방송에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해 올리겠지만,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연이어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계시는 우리 김규현 선배님, 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고향집의 후배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께서 김규현 원장과 함께 하고 있는 개혁 과제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이 개혁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인정에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향, 학교, 또 개인적인 사적인 인연, 이 모든 걸 잘라내 버리시고요. 최소한도 제가 늘 얘기하죠. 한 3,000명 정도 걷어내야 된다는 이 얘기가 그냥 허튼 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저는 줄곧 대북 공작국과 해외 공작국에서 근무했던 자로 그 양쪽의 그 인적 구성이나 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대북 공작국 같은 경우는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즉 서훈과 박지원이 있는 동안에 그 밑에서 차장을 하던 김상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대북 공작국의 사업 역량과 사업 내용은 다 평양으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여건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100%가 아니라 1000%, 100만% 북에 의해서 역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북 공작국에서는요, 모든 공작 여건을 파기하십시오. 그리고 제로에서 전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됩니다. 다음, 해외 공작국. 해외 공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에 가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외교관 흉내내는 놀고 먹고 쉬고 자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과거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원장께서 보고 있지 않으니까 적당히 놀고 전문의와 끄적거리서 날리고 이렇게 세월 보내고 돈 타먹고 있는 그런 허랑방탕한 자들도 분명히 해외에 파견된 자들 가운데 있을 텐데 불시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특히나 이제 우리 외교부 근무를 해보셨어도 우리 그 공작을 전담을 하는 국가정보원 업무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 해외에 가 있는 요원들을 체크하고 점검할 때는요, 불시에 기습작전 하듯이 해외 거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나태에 빠져가지고 놀고 먹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설령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갔다 하더라도요, 현장에 가서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있는 이런 자들이 있으면요, 일벌백계를 하십시오. 그대로 파멸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현재 지금
문재인 서훈 시절에 또 문재인 박지원 시절에 그 옆에서 붙어 먹었던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닌데 지금 고작 뭐 100여 명 뭐 보직에서 제외시켜서 뭐 교육 보내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늘 얘기합니다. 2,000에서 3,000명은 걷어내야 됩니다. 거품을 걷어내는데 대상은 1급에서 4급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작년에 정보대원 가서 교육을 해봤더니 7급에도 9급에도 버려야 될 애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장님 그간 뭐 1년 아직 안 됐지만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또 남자 나이 인생 70을 바라보면서 인생 70 고래이라고 했는데 뭐 과거처럼 중국의 신 두보가 얘기하듯이 그런 고희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멋진 70대 맞이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 이 개혁하는 작업에 국가정보원에서 최선두에서 최선봉장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개혁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저도 외부에서 응원하고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말씀을 긍정적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김기현 원장께서 올곧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늦추고 않고 계시다고 하니 그야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장님 진짜 노고 많으시고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 높은 강도로 개혁을 하십시오. 그래야 한 2, 3% 정도 개혁됩니다. 아셨죠? 현재까지 하셨던 것보다 100배 이상의 강도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칼을 뽑았으면 도륙을 해서라도 피를 보더라도 그 피가 강물이 아니라 바다를 이룬다 할지라도 눈 질근 감고 그 작업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나마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를 경청하신 대한민국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